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겠습니다. 남가주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LA 카운티 북부 고문 지역 산불은 15,000여 에이크를 전소시키며 확산 중입니다. 엔텔로밸리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약 350에이커를 태우고 천여 가구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일단 확산은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주택난 해소를 위해 하우스 뒷채를 분리 렌트하도록 하는 시정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직원 이메일이 해킹당해 카운티 주민 2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LA를 찾아 역대급 기금 모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향이 두드러지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로는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78번째 생일을 맞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살 위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문제를 제기하다 자기 주치 이름을 잘못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첫 TV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력, 체력 싸움이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서 총기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물놀이 공원과 축제장 등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20여 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주말 전국에서는 절도 사건 피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또 놀이공원에서는 기구가 멈춰서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내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푸틴 대통령 방북 일정을 발표했고 북한도 확인했습니다. 이슬람 정지 순례 기간인 하지를 맞아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에는 전 세계 순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전 세계가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토가 핵무기 실전 배치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중국은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8개월 동안 하마스와 전쟁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온 전시 내각을 해체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세부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연임이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SK그룹이 1조가 넘는 재산 분할을 결정한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LA 다저스 오타니 선수가 캔자스시티와의 경기에서 홈런 2방을 터뜨리면서 팀의 3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무키 베츠 선수가 부상을 당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PGA 투어 US 오픈에서 브라이슨 디셈버 선수가 합계 6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로리 맥겔리 선수는 5언더파 단독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1.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지금 북쪽 지역의 LA 카운티 북부 지역에 산불이 발생해서 진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진화율 지금 2%밖에 보이지 않고 있는데 1,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게 됐습니다. Y10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메고 산등성이를 따라 계속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퍼지는 속도가 더 빨라 역부족입니다. 산불은 현지 시간 16일 낮 1시 45분쯤 LA 북서쪽으로 100km 떨어진 5번 고속도로 일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최대 시속 48km의 강풍을 타고 퍼져 45제곱킬로미터 면적을 태웠습니다. 상업용 건물 2채가 소실됐으며 아직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잡히지 않자 소방당국은 부근 휴양지에 머물던 1,20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고 피라미드 호수 일대도 폐쇄했습니다. The professional firefighters that you see here today are ready to respond. They're the most highly trained firefighters in the nation.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미 기상청은 이 지역의 고온 건조한 날씨가 화재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이 일대의 기온은 34도 넘게 올랐으며 습도는 10%대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미 중남부와 서부 내륙은 고기압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으로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The unique and very dynamic weather patterns, the proximity to the ocean, our large desert, and that steep mountain system, and the Santa Ana winds adds a whole nother level of dynamic to the fire environment. 소방당국은 헬기 등을 동원해 화재 진압을 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강풍에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향이 두드러지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투표 참여 의향이 없다고 밝힌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UC 버클리 정치연구소가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가주의 유권자 중 78%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가주의 유권자 5,09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선에서 투표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가주의 유권자 중 40%는 대통령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유권자 3명 중 1명꼴로 선거가 특정 이해관계나 큰 돈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투표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25%는 내 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18%는 선거 결과가 조작될 수 있고 신뢰할 수 없어서 투표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투표 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는 집단은 65세 이상, 백인 유권자, 공화당원, 주택 소유자, 대학원 학위 소지자로 조사됐습니다. 투표 가능성이 가장 낮은 그룹은 젊은 층, 흑인이나 아시아계, 고등학교 졸업자, 귀화한 시민들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 투표 의사가 있는 주민 수는 차이가 났습니다. 백인 응답자 중 90%는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흑인 유권자 중에는 66%, 라틴계 유권자는 70%, 아시아계 유권자는 62%가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아시안 중에서 한인들의 경우 투표 참여 의사가 두드러지게 낮았습니다. 한인들은 절반이 채 안 되는 수가 오는 대선에서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중국계의 경우 54%가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베트남계는 3명 중에 2명꼴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필리핀과 일본계는 71%가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11월 대선 참여율을 늘릴 수 있는 요건과 관련해서 백인과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나 주민 발의안이 내 이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느낀다면 투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라틴계는 선거 결과가 더 신뢰할 수 있다면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흑인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편견이 없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소스에 접근할 수 있다면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 한 보석상에 떼강도가 들이닥쳐서 순식간에 보석들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최근 절도 사건, 이 떼강도 사건이 스멀스멀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니냐라는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귀금속 가게,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바로 망치와 쇠막대기 등으로 유리문을 깨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강도에게 뭔가를 뺏기는 남성, 겁에 질린 채 벽에 붙어 주저앉아 버립니다. 안쪽 문까지 부수고 들어간 복면 일당. 이번엔 진열대를 부수고 귀금속을 쓸어 담습니다. 매장 구석구석 빠짐없이 돌며 들고 온 가방과 자루를 보석으로 가득 채우고 양쪽 바지 주머니도 채웁니다. 빠져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쉬운 듯 돌아보고 양손까지 채워서 나갑니다. 우르르 들어와 보석상을 탈탈 털고 빠져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2분 30초 남짓. 이 황당하고 어이없는 떼강도들의 활극은 매장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일부는 차량 추격전 끝에 체포됐지만 도난당한 귀금속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이 지난달 발생한 다른 강도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보수위의 연방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 사격, 즉 연사가 가능하게 하는 장치 범프 스탁 금지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주 14일 트럼프 정부 당시에 범프 스탁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6대3의 안건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범프 스탁은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입니다. 개머리판에 반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범프 스탁을 사용하면 방아쇠를 일일이 당기지 않고도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해집니다. 이 장치는 특히 지난 2017년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참사 문제로 크게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주말 사이 총기 난사 사건 벌어졌습니다. 물놀이공원, 축제장 등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2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치기도 했습니다. KBS입니다. 미국의 아버지 날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여있던 한 물놀이장에서 무차별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두 형제와 어머니를 포함해 모두 9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권총 한 자루와 빈 탄창 3개를 회수한 경찰은 이를 근거로 모두 28발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총격 현장 인근에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는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It's going to be one of those challenges to try to figure out why there appears to be no connection between the victims and the location whatsoever. 동부 매사추세츠주에선 젊은이들이 모인 파티장에서도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17살에서 22살 사이에 7명이 총상을 입었고 1명은 달아나다 다쳤습니다. 아직 체포된 용의자는 없습니다. 노예 해방일을 기념하는 축제장에서도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An altercation broke out between two groups. During that altercation, someone produced a gun and began to fire. 올해 들어서만 미국에서 발생한 피해자 2명 이상의 총격 사건은 모두 220건이 넘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이 뒤채인 ADU를 분리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시정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보도국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뒤채, 별채 혹은 그레니 유닛으로 불리는 ADU는 가주에서 렌탈 프로퍼티 인컴을 거두기 위한 용도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장년층 혹은 은퇴한 시니어층의 경우 ADU를 통해 인컴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ADU를 짓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ADU를 부모나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아닌 타인에게 렌트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ADU를 집 본체와 분리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로컬 정부들도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주에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집 본체와 별채를 분리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각 로컬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1033을 최근 통과시켰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로컬 정부에 달렸습니다. 지난 화요일 산호세 시의회는 다음 달 중순부터 ADU의 분리 판매를 승인하는 조례를 승인했습니다. 세크라멘토와 버클리시도 ADU를 분리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샌디에이고도 분리 판매안을 현재 모색 중입니다. 집 본체와 별채를 분리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면 높은 모기지, 이자율, 치솟은 집값 속에서 퍼스트 홈 바이어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ADU 가주택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주의 의회 의원들은 약 7년 전부터 그동안 ADU 건설에 대한 장애물 등을 꾸준히 없애왔고 이 때문에 홈오너들이 별채를 짓는 것이 예전과 비교해서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ADU는 보통 600에서 1200 스퀘어피트 규모로 많이 지어지는데 사이즈는 작아도 독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집을 짓는데 따로 부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주택 건설 비용이 낮아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가주 의회 의원들은 ADU가 주택난 해소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면서 많은 로컬 정부들이 분리 판매안을 허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ADU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면 공사비에 들어간 비용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좋고 ADU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에퀴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쌍방에 좋다는 것입니다. ADU 분리 판매가 허용된 타주의 경우 약 50%는 젊은 가정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만 2018년 이후 거의 6만 건의 ADU 허가가 발급됐습니다. 하지만 LA에서는 ADU의 분리 판매는 허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글렌데일과 패서디나 시의 경우는 시의원들이 ADU 분리 판매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6월 17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아침 출근길 남가주 지역 다소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지난 주말보다 조금 낮아져서 대부분 지역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도는 곳 있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을 포함해 남은 한 주간도 오늘 같은 아침 저녁은 흐리고 낮에는 해가 나는 패턴 반복됩니다. 그리고 낮 기온은 내일부터 평균 기온을 회복하고 또 이번 주 주말까지는 예년 기온을 약간 웃돌아서 초여름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6도, 6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6도, 59도, 해안 지역은 69도, 61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맑고 무덥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5도, 낮 최고 기온은 91도로 예상됩니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 직원 이메일이 해킹당해서 LA카운티 주민 2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운티 보건국 서비스 이용자들 중에는 한인들도 많아서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 한인들의 것도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 우려되고 있습니다. LA카운티 보건국은 직원 53명의 이메일이 올해 초 해킹당해 LA카운티 주민 2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건국 서비스 이용자와 직원 및 기타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소셜번호 등과 함께 진단정보, 처방정보, 의료기록정보, 건강보험정보, 기타 금융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해킹은 지난 2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대기자들이 대거 몰려있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영주권 번호가 1년가량 후퇴해 관련 신청자들의 대기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방공무부가 최근에 발표한 2024년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 숙련직 부문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2021년 12월 1일로 고시돼서 전달보다 무려 1년 넘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반면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2순위를 비롯해 3순위 비숙련직 부문과 4순위 종교이민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전달에 비해 각각 2개월씩 개선된 것으로 공지됐습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역시 답답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이 A순위는 영주권 판정 일자가 2021년 11월 15일로 동결되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2007년 8월 1일로 전달과 비교해 한 주 진전에 그쳤습니다. 이민단체들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대비 계획 수립 논의에 조기 착수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박빙의 열세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초강경 이민정책을 시행할 것의 가정에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상 최대의 불법 입국자 추방 등 강경 이민정책을 공약한 가운데 이민 옹호단체들도 이에 대비해 나선 것입니다. 전국 이민법센터는 트럼프 1기 때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행정부의 불법 입국자 단속을 감시하고 권리 침해가 이루어질 경우 개입을 준비했는데 그런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LA에서는 각 커뮤니티별로 공원시설 내에서 범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메가더팍 같은 한인타운에 인접한 공원들에서는 마약 관련 각종 범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LAP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LA시 지역의 공원과 놀이터에서 발생한 범죄는 모두 1,60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2년도 1,452건보다 10.7% 증가한 숫자이고 하루 평균 무려 4.4건의 범죄가 공원 등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한인 피해도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에는 노스이스트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20대 한인 여성이 차량 물품 절도 피해를 입었고 6일에는 헐리우드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기물 파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지난 3월 21일에는
베니스 지역에서 30대 한인 여성이 중절도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LA 공원 범죄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에 많이 줄어들었지만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놀이기구, 하늘 위로 올라가는 놀이기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가끔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저기 저 하늘에서 멈춰서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KBS입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 놀이기구. 탑승객들은 모두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I feel bad for them because all the power is shut off on it too right now.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다른 놀이기구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They just said the park is closed. 360도로 회전하는 놀이기구가 정점에서 고장이 난 겁니다. 결국 놀이공원 운영이 중단될 무렵 거꾸로 멈췄던 놀이기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The people that were stuck upside down on the ride at Oaks Park, they were roughly stuck upside down for 30 minutes. 10대 등이 포함된 탑승객 28명은 건물 5층 높이에서 30분가량 완전히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탑승객 중 한 명은 기저질환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That'd be horrible. Like I couldn't imagine all the blood going to my brain. Shoes fell out and someone puked. 미 오리건주 당국은 해당 놀이기구의 운영을 당분간 중단시키고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밀집지 플러튼의 프레드 정 부시장이 암투병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프레드 정 부시장은 수개월간 암과 싸우고 있다며 현재 3기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지난 15일에 밝힌 것입니다. 프레드 정 부시장은 2020년 플러튼 최초의 한인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플러튼 최초의 한인 시장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1월 플러튼 시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됐고 약 1년 뒤인 2021년 12월 시장에 선출된 뒤 다음해 1년 더 연임했습니다. 한편 프레드 정 부시장은 오는 11월 플러튼 시의원 선거에 나선 상태입니다. 한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후원 행사를 가진 것으로 봐서 재선을 포기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담배,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라는 인식으로 전자담배 태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금연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이다라고 전자담배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당뇨병 발생 위험이 크고 특히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섞어 피울 때는 위험이 급증한다는 한국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KBS입니다. 40대 직장인 이모 씨. 15년 동안 연초형 일반 담배를 피우다 5년 전 전자담배로 바꿨습니다. 전자담배가 건강에 덜 해롭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나섭니다. 전자담배로 바꾸고 나서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그런 것들이 줄었고 목에서 이제 검은 가래가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전자담배가 실제로 질병 위험을 낮추는 것일까? 가톨릭대와 서울대 공동연구팀이 성인 46만 명을 분석한 결과 비흡연자보다 전자담배 흡연자는 15%, 일반 담배 흡연자는 22% 정도 당뇨병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건데 니코틴을 흡입하는 원리는 같기 때문입니다. 전자담배를 좀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니코틴이라고 하는 게 빠져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니코틴이라고 하는 거의 영향으로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은 당뇨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섞어 피우는 다중흡연자의 경우 당뇨병 위험이 최대 39%까지 치솟았습니다. 단독으로 피울 때보다 유해성이 더 높아지는 결과입니다. 국내 흡연자의 약 40%는 다중흡연자. 전문가들은 금연이 최선이라면서도 여러 종류의 담배를 함께 피운다면 한 종류라도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오는 7월 23일 오후 5시에 미주 평안교회에서 김민지 소프라노의 공연이 개최됩니다. 보나뮤직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한인타운의 인근인 비미니 플레이스와 이가 위치에 위치한 이 미주 평안교회에서 열립니다.
소프라노 김민지 씨는 이번 공연에서 다양한 노래들을 선보이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8년 전쯤에 여기 공연을 하러 왔었는데요. 봄노아 뮤직에서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공연을 하러 왔었는데 그때의 추억이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좋은 분들 너무 많이 알게 됐고 다시 한번 뵙고 싶고 또 이렇게 세월이 또 흐르면서 또 제가 또 어떻게 변했는지 또 저기가 얼마나 또 발전을 했는지 그런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싶고 노래로서 반갑게 또 만나 뵙고 싶어서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래들을 많이 선택을 해서 오페라 아리아는 물론 교회사기 때문에 찬양곡 그 다음에 뮤지컬 등등 여러 가지 장르로 그 다음에 한국 가곡 등등 여러 가지 장르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소프라노 김민지 씨의 공연은 사전 예약 없이 오는 7월 23일 오후 5시 현장에서 티켓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디즈니 픽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신작 인사이드 아웃 2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북미에서 지난 14일 개봉하자마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면서 사흘간 1억 5,500만 달러의 티켓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미 외 지역의 티켓 수입을 더하면 전 세계에서 약 3억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픽사의 훌륭한 애니메이션들, 디즈니사가 픽사를 인수하면서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인사이드 아웃 2 일단은 흥행에 성공한 것처럼 초반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KBS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톱으로 천장을 뜯어내고 벽에도 구멍을 내서 내부 배관 시설을 샅샅이 살피는 사람들. 철거 공사에 착수한 인부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실수로 환풍구에 갇힌 작은 생명을 구하러 온 소방대원들과 주택관리회사 직원들입니다. 생후 12주의 강아지 아치는 집주인 침대에서 뛰어내렸다가 하필이면 덮개가 열려있던 3층 바닥 환풍구 속으로 미끄러져 사라졌다고 합니다. 놀란 주인 가족은 지역 소방대와 주택관리회사에 도움을 요청했고 즉각 합동작전에 나선 이들은 강아지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특수 소형 카메라까지 동원해서 위로 같은 벽과 천장 내부를 샅샅이 탐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환풍구 속에 갇혀있던 강아지를 무사히 구출하는 데 성공한 합동구조팀. 생각보다 꽤 복잡하고 힘든 구조 작업이었지만 행복하게 재회하는 강아지와 주인 가족의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다며 소감을 남겼습니다. 칠레 중부 발파라이소주에 있는 바닷가 휴양도시 미냐델마르. 하지만 휴양지에서 기대할 만한 풍경 대신 낭떠러지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건물이 가슴을 철렁하게 합니다. 최근 칠레 중부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이곳에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 집안이 그대로 쓸려나가면서 길이 15m, 깊이 30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이 발생한 겁니다. 이 때문에 해당 건물 아래쪽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까지 붕괴 위험이 커져 주민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한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1994년까지 국가 지정 자연보호구역의 일부였던 모래 언덕 지대였는데 이후 규제가 풀리면서 현재 고층 고급 아파트 건물 44채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일은 예고된 사고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당 지역에선 지난해 8월과 9월도 2차례 산사태가 일어나 도로가 끊기는 등 사고가 잇따랐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도 잦아짐에 따라 이 같은 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펜실베니아주와 미시간주에서 흑인 유권자 과반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지만 지지율 자체는 2020년 때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이전보다는 다소 올라갔지만 제대로 된 반사이익은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실베니아주와 미시간주 두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답한 흑인 유권자들은 13.8%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차기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영미권의 주요 매체들이 열세를 인정하고 대책을 세울 때라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매체 중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사설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여론조사 문제가 있다.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선거 분석 기관인 538가 최근에 진행된 여론조사 수십 건을 취합해본 결과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대략 38%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보다 1%포인트가량 낮은 것이고 특히 대선 승패를 좌우할 6개 경합주에서는 한 곳을 뺀 나머지 5곳 모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뒤지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수개월간 민주당 전략가들과 바이든 선거 캠프 그리고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 자신조차도 이 같은 지지율 수치를 이해하지 못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경제가 개선되면 지지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정반대로 올해 미국 증시가 10% 넘게 올라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또 미국 경제가 대부분 지표에서 선진국 가운데 최고의 호황을 보였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하는 비율은 작년 가을 53%에서 현재는 56%로 계속 올랐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영국의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도 지난 13일자 사설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경주에서 자신이 앞서고 있는 것처럼 달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은 이미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한 상황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비록 큰 폭은 아니지만 한 해 내내 전국 여론조사에서 뒤처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첫 TV 토론 방식이 발표됐습니다. 두 사람이 대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두 후보 모두 싫다는 유권자의 비율도 역대 최대입니다. KBS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마치자마자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갔습니다. 대선 자금 모금을 위해서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할리우드 스타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민주당 사상 하루 최대 모금액인 2,80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인 미시간주를 찾았습니다. 본인의 약점인 흑인 표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The black community is being hurt more by the illegal aliens, 16, 17 million. They're taking your jobs. 두 후보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만나게 됩니다. Both have also agreed to appear at a uniform podium, and their positions will be determined by a coin flip. 이번 대선 첫 토론을 맡은 CNN은 90분간 토론이 진행되며 필기도구와 메모장, 물 한 병만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Will you shut up, man? Listen, who is on your? This is so unprecedented. He's going to pack the court. We have not going to give a list. We have ended this segment. 4년 전 두 사람이 격돌했을 당시에 이런 장면을 막기 위해 한 후보의 발언 때 상대 후보의 마이크는 차단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퓨 리서치의 조사 결과 바이든과 트럼프 둘 다 싫다는 유권자가 25%로 집계됐습니다. 두 후보 모두 괜찮다는 답은 3%에 불과했습니다. 점점 치열해져가는 대선 경쟁과 달리 두 후보에 대한 전례 없는 비호감도가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이 11월 대선 상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하는 광고에 수천만 달러를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바이든 캠프는 새로운 광고 캠페인에 이달 말까지 무려 5천만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힌 것입니다. 대선일이 아직 4개월 넘게 남았지만 일찌감치 거액의 광고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이든 캠프는 오는 27일 아틀란타에서 열리는 첫 대선 TV 토론을 열흘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더욱더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이번 광고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광고는 경합주를 중심으로 일반 상업 TV, 인터넷 연결 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케이블을 통해서도 방영됩니다. 또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들이 보는 미디어를 통해서 방영하는 데도 $100만 이상이 쓰여질 예정입니다. 이 누가 되든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될 두 사람, 이 첫 토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은 무엇보다 기억력 싸움, 체력 싸움,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이탈리아 G7 정상회의 때 혼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다 멜로니 총리의 안내를 받고 돌아오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공화당은 이 영상을 퍼뜨리며 바이든이 홀로 방황했다고 비웃었고 트럼프도 바이든의 인지력 문제를 다시 공격 소재로 삼았습니다. He had no idea where the hell he was. He's watching a parachute land and he turns around to look at trees. 트럼프는 자신의 재임 당시 그랬던 것처럼 바이든도 인지력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백악관 주치의였다가 하원 의원이 된 로니 잭슨을 언급하며 성을 존슨이라고 틀리게 말한 겁니다. Does everyone know Ronnie Johnson, congressman from Texas? He was the White House doctor. And he said I was the healthiest president he feels in history, so I liked him very much. AP통신 등은 바이든의 인지 능력을 조롱하던 트럼프가 자기 주치의 이름도 틀리게 말해 체면을 구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도 해당 영상을 SNS에 올리며 트럼프의 실수를 박제했습니다. 또 G7 영상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군인들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운 거라며 공화당이 조작된 영상을 유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No double checking it, no looking at very widely available different angles to tell the truth. I mean, come on, they know. Instead, Listen, to use this. 다음 주에 열리는 첫 토론에서도 두 사람의 고령 문제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토론회장에 빈 종이와 펜 하나만 갖고 들어갈 수 있고 90분 내내 서 있어야 해 이번 토론은 기억력 대결이자 체력전이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과 19일 북한을 방문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고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이 현재 시간으로 17일에 밝혔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서 약 20건의 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문서 작업이 진행 중으로 이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에 해당된다며 이 문서 역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가 체결된다면 현재의 세계 지정학적인 상황과 또 러시아와 북한의 양자 관계 수준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직원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캔자스시티 로열즈와의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3대0 승리를 거두는데 오타니 선수의 홈런 2방, 프레디 프리먼 선수의 홈런 이렇게 3대0 홈런 3방으로 가뿐하게 승리를 거뒀는데 지금 엔젤스는 비상이죠. 야마모토 선수가 어깨 회전근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무키 베츠 선수가 공에 손을 맞아서 지금 골절 상을 입었습니다. 다저스는 지금 투수의 주축, 타자의 주축 한 명씩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게 돼서 남은 지금 앞으로 한 몇 달간 어떻게 해야 될지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3년 전에 유로 대회에서 경기 도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던 덴마크의 에릭센 선수가 1100일 만에 다시 유로 무대를 밟았습니다. 첫 득점까지 기록하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인간 승리의 얘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3년 전 핀란드와의 유로 조별리그 경기에서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쓰러졌던 에릭센. 당시 경기장에 있던 동료 선수들은 눈물로 에릭센 주변을 에워쌌고 팬들은 두 손 모아 에릭센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국적을 뛰어넘는 동료 선수들의 응원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간절한 마음들이 그대로 전해진 듯 의식을 회복한 에릭센.
에릭센은 심장에 제세동기를 달고도 꺾이지 않는 집념과 의지로 결국 프리미어리그와 국가대표팀에서 기적의 이야기를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00일 만에 유로 무대를 다시 밟은 순간 전반 17분 만에 감격적인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어쩌면 트라우마로 남았을 지난 기억을 뒤로하고 에릭센과 동료, 팬들 모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골이었습니다. I do think this time in the Euros my story is very different compared to last time, which obviously is a big thing for me. So in that sense, I was just happy to be back playing. 후반전 동점골을 내주고 팀은 비겼지만 경기 최우수 선수로 꼽힌 에릭센. 커리어 사상 유로 첫 득점이라는 영광스러운 기록보다도 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I did have in mind that I hadn't scored at Euros, so obviously that was on my mind, but nothing else than football was on my mind, so really just happy to help the team with the first goal. 그야말로 인간 승리의 아이콘이 된 에릭센은 덴마크 유로 동화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브라이슨 디셈보 선수가 세 번째 메이저 남자 골프 US 오픈에서 4년 만에 우승컵을 되찾아갔습니다. 디셈보는 US 오픈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고전 끝에 한타를 잃었지만 합계 6언더파로 로리 맥길로이를 한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2020년 US 오픈 우승 뒤 다시 정상에 오른 디셈보는 우승 상금 430만 달러 그리고 이 리브 골프 소속으로는 지난해 PGA 챔피언십에 브룩스 캡카에 이어서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가져간 두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끝난 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에서 한국 선수들이 또 한 번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시즌 15승을 합작할 정도로 우승을 이어갔던 한국 여자 골프가 올 시즌 15개 대회 연속 무관에 그치면서 이제 파리올림픽 메달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안나린이 12번 홀까지 버디 행진을 이어가며 공동 선두로 올라섭니다. 하지만 뒷심이 아쉬웠습니다. 14번 홀 다 잡은 버디 기회를 놓치자 현지 중계진의 탄식이 쏟아집니다. Oh my goodness. That is shocking. That completely surprised me. 상승세가 꺾인 안나린이 우승 경쟁에서 이탈하면서 우리 선수들의 LPGA 투어 무승은 개막 후 15경기로 늘어났습니다. 무려 24년 만에 우승 가뭄에 선수들도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여행을 다니는 게 굉장히 좀 장거리여가지고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체력적으로 그래서 많이 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투어보다. 한국 여자 골프는 2016년 리우올림픽과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높은 세계 랭킹을 앞세워 최대 인원인 4명씩 출전했습니다. LPGA 투어에서의 경쟁력 저하 탓인지 올해는 파리행이 가능한 세계 15위권 선수가 고진영과 김효주 둘뿐입니다. 역설적으로 국내 대회에 높아진 인기와 미국 무대 못지않은 상금 규모 때문에 재능 있는 새 얼굴들이 미국 도전 대신 안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반면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은 긴 이동거리에 따른 피로 누적이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시간이 한 3년 이상 되면은 선수들이 약간 지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세계 무대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한국 여자 골프의 저력으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 6월 17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